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죠. 막 강요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아니면 막 애원까지 해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기술은요,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그것도 아주 기꺼이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기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아마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직장 동료의 일하는 습관을 좀 바꿔보려고 하거나, 우리 아이한테 방 좀 치우라고 하거나, 아니면 친구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려고 막 조언을 했는데 오히려 관계만 더 어색해지고 바뀐 건 하나도 없었던 그런 경험이요. 아니, 왜 우리의 진심 어린 조언이나 부탁이 상대방 귀에는 그저 잔소리로만 들리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원해서 행동하게 만드는 거, 바로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술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자발적 협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구,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그 욕구를 딱 채워주는 거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아주 기꺼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모든 설득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원리를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부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직함이나 책임감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한 인쇄회사에 정말 실력 좋은 기계공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들을 아주 완벽하게 관리했는데 문제는 입만 열면 불평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다.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왜 조수 한 명 안 붙여주냐. 이런 거였죠.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기계공의 태도가 180도 바뀐 거예요. 불평 대신에 아주 만족해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그의 근무 환경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하는 시간, 업무량, 조수가 없는 것까지 전부 다 그대로였어요. 아니, 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사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월급을 올려줬을까요? 아니면 마지못해서 조수를 한 명 붙여줬을까요? 사장이 내놓은 해결책은 정말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장은 그에게 작은 개인 사무실 하나를 내주고 그 방문에 수리계장이라는 명패를 딱 붙여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냥 평범한 기계공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는 한 부서를 책임지는 계장님이 된 겁니다. 이 작은 직함 하나가 그의 중요한 사람이고 싶다는 욕구를 완벽하게 채워줬고 그 많던 불평을 한순간에 싹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속임수 같은 게 아니에요. 나폴레옹도 훈장이나 칭호를 장난감이라고 부르면서 바로 이 장난감으로 군대를 지휘한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이처럼 권위와 인정을 부여하는 건 인간의 본성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이 원리가 대단하고 거창한 곳에서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젠트 부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동네 아이들이 맨날 정원에 들어와서 잔디를 엉망으로 만드니까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야단을 쳐봐도 그때뿐이고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씁니다. 바로 그 중에서 제일 말썽꾸러기인 골목대장한테 탐정이라는 직함을 주고 이 잔디밭을 지키는 임무를 맡긴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꼬마 탐정은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잔디밭을 지켰고 문제는 아주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딱 부여받으니까 파괴자에서 수호자로 역할이 바뀐 거죠. 단순히 동기부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중요성이라는 원리는 훨씬 더 섬세하고 미묘한 상황에서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해야 하거나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그런 아주 까다로운 순간들 말이죠. 제1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윌슨 대통령이 유럽에 평화사절을 보내려고 했는데요.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브라이언은 당연히 자기가 그 임무를 맡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대통령은 그의 친구인 하우스 대령을 임명했습니다. 이제 하우스 대령에게는 정말 어려운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이 실망스러운 소식을 브라이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전해야만 했습니다. 하우스 대령은 과연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임무가 좀 조용히 처리되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장관님처럼 이렇게 중요한 분이 가시면 전 세계의 이목이 너무 집중돼서 곤란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그는 거절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브라이어에게 높은 위상을 인정해 준 셈이 된 거죠. 이런 영리한 방법,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거절해야 하는 수많은 상황에서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무안해하지 않게 아주 기분 좋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기술이죠. 자, 핵심은 이겁니다. 딱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일단 제안해 준 것 자체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둘째, 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걸 정중하게 사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상대방이 실망할 틈도 주지 말고 곧바로 다른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거절당했다는 느낌 대신에 오히려 도움을 받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원리와 구체적인 기술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 지식을 여러분의 삶에 직접 한번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람들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다면 직함이나 권위를 줘서 그들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세요. 어려운 소식을 전할 때는 상대방의 높은 위상을 먼저 인정해 주시고요. 거절해야 할 땐 감사와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겁니다. 이 모든 전략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바로 상대방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워주려는 노력이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그냥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장 여러분은 주변의 누구에게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느낌을 선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인정과 현명한 소통이 만들어낼 그 놀라운 변화를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